어제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에 보겠습니다. 당내 스킨십에 나선 윤석열 예비후보. 지난주에 입당을 했죠. 근데 그 입당 가지고도 왜 하필 그 날짜입니까? 뭐 여전히 얘기가 어제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선 이른바 부정식품 발언으로 시끌시끌했다. 공방이 좀 오갔죠. 이 얘기입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입당 상견례를 했습니다. 입당은 그 전주에 이미 했고요. 어제는 상견례. 근데 이게 상견례라는 자리가 따로 마련된 거는 입당할 당시에는 이 당 지도부가 없었거든요, 당에. 한 분은 지역 일정이 있었고, 한 분은 휴가 중이었고.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의원회 간 전층을 돌며 인사를 나눴다. 일단 이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갈수록 풍성해지는 느낌입니다. 지난주 전격적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 창출하는 것에 힘을 보태주기로 하신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이 모습에 앞서서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입당 시점과 관련해서 몇 마디 또 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도 있는데요. 그 내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일에 이제 입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데 네. 중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이제 일정을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했더라도 저는 다시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조금 약간 어색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예. 갑작스럽게 정격 입당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긴 했는데요. 특수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갑자기 예고 없이 집행하듯이 입당을 했는데 이게 당 대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위가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상견례를 하기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언론을 통해서 뭔가 살짝 불편한 듯한 이야기 좀 한 거예요. 그 입당 시점이 지난주에 갑자기 뭐 이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좀 어색했다. 뭐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셨어요? 막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자, 장혜찬 평론가. 장혜찬 평론가는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에서 지금 몸담고 계시니까 그쪽 분위기를 아마 좀 아실 거예요. 당 지도부가 어제 상견례 전에 한 저런 얘기 약간 군기잡기로 좀 인식하십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글쎄요.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님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이 또 한창이고 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서로를 향한 비방전 수위가 위험 수위 아슬아슬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남의 당 사정에 참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남의 생각이 당 사정에 왜 이렇게 관심을 두십니까라는 우선은 거네요, 좀 지금. 들고요. 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 지방 일정이 있을 때 전격 입당한 게 과연 잘한 것이냐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이냐 예. 지역적인 문제고 지나간 일입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약간의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예. 환영식 내내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 이후에 특히나 윤석열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이 국회의원 회관에 가서 예. 100명이 넘는 의원실 방을 일일이 다 찾아다녔었고요. 예. 뭐 모두를 다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예. 그리고 보좌진 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좌진 협의회 방문했던 예비후보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단순히 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당을 이루고 있는 보좌진들까지 그 전체와 스킨십을 늘리는 확대 행보를 했고 예. 거기에 대한 당내 현역 의원들의 평가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동안은 사실 윤석열 예비후보가 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응원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다수가 이제 드디어 왔다. 마음 놓고 응원해도 되겠다. 라면서 기뻐하는 분위기였다는 후문이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약간의 이 당대표 없는 시기에 입당하는 문제가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예. 결국 중요한 건 국민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격 입당 이후에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 지표 등을 보게 되면 윤석열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반등했다는 게 한 두 가지 주요 여론조사에서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좀 공개가 됐는데 입당 이후에 약간 영향이 있었다. 뭔가 이벤트 효과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결국 국민들은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일찍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예.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흐름들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자잘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당 지도부와 예. 여러 윤석열 예비 후보를 포함한 여러 대선 주자들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자면 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 후보가 여러 어떤 이 논란이 되었건 긍정적인 부분이 되었건 언론에 두 분이 같이 나오는 게 예. 윤석열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결코 나쁠 게 없어요. 일단은 국민의힘 내 다른 대선 후보들이 잘 보이지 않고 이준석과 윤석열의 그림으로 이 국면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예. 당내 경선에서 주도권을 계속 잡아가는데도 저는 정치적으로 나쁠 게 없다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보여집니다. 저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사실 그 유명한 치맥 회동 이전에도 예.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건대 치맥 회동에서 전격적으로 두 분이 손을 잡고 예. 거리를 걸으면서 긴장이 싹 녹으면서 반전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밀고 당기는 긴장 관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정치적 스토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예. 그러면 그럴수록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이 오히려 조금 더 초조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장희찬 평론가가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의 분위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전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 옆에는 천하람 변호사 계신데요. 천하람 변호사는 방금 전에 장희찬 평론가가 다른 후보들 얘기하셨는데 그 다른 후보 중에 한 분이시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캠프에 몸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장희찬 평론가한테 혹시 이거 당 지도부가 군기잡기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장희찬 평론가는 그런 거 아니고 이건 뭐 별거 아닌 거도 사소한 부분이고 훨씬 더 큰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천하람 변호사는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네, 어느 정도 군기잡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일단 지켜보시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제 최재형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입당했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 최재형 후보를 굉장히 지켜 세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입당했을 때는 사실 입당해서 고맙다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언급만 있었고, 그 뭐 대선 주자가 뭐 풍부해졌다. 약간 뭐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언급을 했을 뿐이고 또 뭐 15분 정도를 기다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군기잡기를 하려고 하는 대선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난다면 당연히 본 후보 우선이지만 예. 그 전까지는 당 대표인 내가 끌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것 그러면 같고요. 혹시 이준석 대표의 뭐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중에서 읽을 수 있는 속내 중에 하나가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럼? 네,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어느 정도 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호남 방문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때 하루 종일 계속 같이 동행했고 전남, 뭐 순천, 여수, 광양을 다 방문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정이었거든요. 예. 특히나 여순특별법 관련해서 여순 유족회와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고 또 화해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굉장히 참 의미 있고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예고 없이 입당을 하다 보니까 당대표의 아주 유의미한 행보 자체가 다 묻혀버리게 됐습니다. 좀 약간 가려졌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정치적으로 서툴고 배려 없는 행보를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 예. 만약에 입당을 전격적으로 하고자 하셨더라도 예. 금요일에는 내가 입당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의사 정도만 밝히고 공식적으로 입당 원서 쓰고 입당식 하는 거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하겠다라고 하셨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예. 아마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단순히 정치적으로 서툴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당대표에 대한 배려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조금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당대표의 어떤 의지가 보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뭐 무시하는 겁니까? 약간 뭐 이런 분위기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 약간 무게를 두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천하람 변호사, 장혜찬 변호사가 각각 경쟁자인 캠프에 계세요, 지금. 그래서 각각의 그런 분위기를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제 뭐 의원회관 많은 의원들을 만났다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그 기사입니다. 103명 국민의힘 의원실 훑은 윤. 이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이렇게 많은 의원들을 접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당하면 잘해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잘해 주세요. 뭐 이겁니다, 지금요. 약속하신 대로. 좀 더 보겠습니다. 신고식 날 몸 낮추고 밀착 스킨십. 그리고 뭐 여기 보면 김태우 의원에게는 배우보다 미남이세요. 뭐 이런 덕담. 이런 덕담을 또 하는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좀 눈길을 잡는 게 있어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조응천 의원과도 조우를 했다. 그 대화를 나눴는데 조응천 의원이 만난 뒤에 이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쩍벌 조언. 어떤 이렇게 인터뷰나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어떤 행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했는데 쩍벌은 이게 앉았을 때 다리를 좀 너무 이렇게 과하게 벌리고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어떤 행사 때마다 많이 보였다는 거네. 조응천 의원이 이걸 주목을 했군요. 이거는 좀 고치세요. 그러니까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리를 오므리시라 충심으로 드리는 말이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참모들 뭐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이런 거 좀 바로 잡아 주시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기 때문에 참 이런 작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주목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오창석 평론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 워낙 주목도가 높은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나와요. 앞서서도 처음에 본인이 정치 선언을 할 때도 고개를 좀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도 좀 다른 분들이 조언을 했네요. 일단 뭐 도리도리 할 때는 이제 뭐 일간지에서는 몇 번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700여 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그 부분은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종의 습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쩍벌남이라고 하죠. 지하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다리를 쩍 벌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민폐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약간은 이제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저걸 가지고 저 사람의 정책적 능력이 부족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가 보면 상관은 없죠. 그건 사실 완전 무관한 거지만 네. 그래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기본적인 애티튜드와 기본적인 자세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진짜 그래서 어디 정상회담하러 갔는데 저렇게 앉아 있으면은 사실은 보기에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직위와 함께 맞물려서 거만함으로의 상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정말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저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실망하시는 국민들이 좀 있어요. 저것 때문에 뭐 표심이 떠나거나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고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한다면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한다면 그래도 고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환 변호사 캠프에 계시니까 아까 참모들은 뭐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참모들 사이에서 혹시 이런 지적이 좀 나왔습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 청년 정책 행사 사진이 찍혔던 예. 제가 주최하고 사회를 봤던 행사이기 때문에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게 예. 그날 윤석열 예비후보가 어떤 원고도 없이 지금 보시면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뭐 손에 들고 있는 게 없네요. 네, 그런데 이 청년 스마트팜이나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그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언론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 그런데 지금 여당이나 일각의 비판이 어떤 자세에 대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사실 최근에 지지율이나 여러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게 참 많이 없구나. 비판할 게 없다 보니까 자꾸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이런 자세 정도 가지고밖에 비판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윤 후보의 지지층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비판을 하려거든 뭔가 핵심을 찌르는, 전국을 찌르는 비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민주당 진영 입장에서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당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자 입장에서 공격을 한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런 자세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동안은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차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만 이게 그렇게까지 시급한
시급한 문제라거나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꾸 지역적인 논란을 만들어주는 게 윤석열 예비후보를 이슈의 중심에 서게 하고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세 말고는 비판할 게 별로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신고식 분위기예요. 신고식 때 이런 걸 사실은 뭐 지적하고 이러니까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언론 인터뷰 그리고 어떤 이 토론회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방의 대상이 된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른바 이제 부정식품 발언이에요. 부정식품 발언.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 얘기. 이게 논란, 공방의 대상이 됐죠. 뭐 논란이라기보다는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에서 난타전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뭐 부정식품 이게 뭐 싸게 먹을 선택권과 관련 있다. 그러면서 한 경제 학자의 얘기를 하면서 뭐 한 말인데 이게 이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된 발언도 역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떤 얘기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속 지시가 막 대검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일선총으로 막 내려오는데 이제 프리드만의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딱 나와요. 이런 거 단속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단속이라는 거는 퀄리티를 여기로 기준을 딱 잘라줘 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는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건데 프리드만은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예를 들면 햄버거 뭐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뭐 위생이라든가 이런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은 그거는 소비자한테 이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후보라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이것이 어떤 그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데 악용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이런 교제 같은 것들도 막 그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배종호 교수님. 네. 지금 공방의 대상이 된 게 이제 이른바 이제 부정식품 발언 그리고 이제 뭐 건강한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 이게 이제 공방의 대상이에요. 이 두 가지 사안인데 함께 묶어서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지금 설화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권에서는 일일 일망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불량식품은 선택할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척결의 대상인데 마치 이걸 선택권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대선 후보로서 바람직한 철학을 갖고 있느냐라는 좀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고요. 지금 페미니즘도 사실은 성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배격하자라는 것인데 건강한 페미니즘이 있고 뭐 건강하지 않은 페미니즘이 있는지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뭐 대구 밀란 발언이라든지 주 120시간 발언에 의해서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계속되면서 철학의 빈곤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던질 때는 참모들하고 우리 장해찬 참모님하고 좀 같이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메시지를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뭐 많은 주목을 받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발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또 사실 공방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장시환 평론가 어떤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맥락을 보면 다 이해될 만한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맥락을 봐주질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뉴스와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게 하나만한 평이한 이야기로 뉴스 중심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낫다, 그게. 하고 있고요. 물론 좀 더 정교해지고 세밀해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부정식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이 길거리에 어떤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 같은 거 위생 기준 다 적용해서 모두 없애버린다 했을 때 예.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길 가다가 좀 저렴한 가격에 출출함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또는 그 떡볶이 포장마차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모든 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다 규제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도 지옥고 없애겠다. 그 지하, 옥탑방, 고시원 없애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법적으로 그 지하 반지하방이나 고시원을 다 없애버리게 됐을 때 예. 이 경제적 형편 때문에 고시원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모든 걸 일일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자유시장주의적 철학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저는 철학 논쟁, 정책 논쟁 한번 더 뜨겁게 붙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다행히 일어나는 것 같고 페미니즘 관련해서도 사실 20대에서 특히나 남녀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건강한 페미니즘이라는 뜻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양성평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 남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혐오하는 발언 쓰는 게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를 대척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좀 건강하게 이 논의를 발전시키자는 차원의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발언 중에 보면 검사 생활하면서 성범죄 관련 사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예. 여성이 물리적 약자다.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 지원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정책 논쟁으로 조금 레벨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정치권의 여러 논쟁의 수준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뚝 잘라서 봐서 얘기를 문제 삼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오창석 평론가는 지금 이 공방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쩍벌을 고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고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이나 해설을 이렇게 길게 해야 겨우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한나라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전 식약처장을 지낸 유영진 전 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남겼냐면 대한민국은 WHO가 기준한 5점 만점에 5점으로 식품관리 1등 국가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미국이 4점이고요. 베트남이 3점인데 이 식품관리에는 영업시장의 시설 기준과 위해물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최근에 방배동 족발 사건이 있었어요. 족발을 고무대야에 넣어놓고 발을 씻는 장면이 나왔죠. 굉장히 논란이 됐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부정식품이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맥락을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프리드먼에 대한 책을 예. 아버지인 윤기중 명예교수가 추천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추천했는지 좀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고 페미니즘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문장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문장만 말씀드리면 시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투자하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험관 아기 이 기술에 대해서 의지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부부들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솔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 교수팀에서 1985년 처음으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최근 2019년에 자연분만을 통해서 또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연구진이 처음 시험관 아이 그 기술을 도입할 때 이 부분이 과연 자연적으로 생식 기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자신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 벌써 어머니가 돼서 또 자연분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적을 이룬 기술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차치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페미니즘과 자기가 들었던 내용들이 너무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일관성 있게 하나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들은 내용은 좀 많은 것 같은데 급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다리 문제가 아니라 이런 메시지의 문제에 있어서 혼선이 빚지 않도록 조금 더 정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다듬고 정제할 필요가 있다. 좀 뭔가 좀 약간 거칠게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전환 변호사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이제 뭐 최재형 후보께서는 이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협력적 경쟁 관계니까 가능하면 말꼬리 잡기식의 비판 같은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건 이제 뭐 우리 오창석 평론가 같은 분들이 열심히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오창석 평론가 갑자기 말꼬리를 잡은 것처럼 됐네요 지금 그러면은.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같은 당에 몸담고 있고 특히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예컨대 부정식품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라는 보수 규제 진영의 얘기를 하면서 나온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중요한 담론이고요.
또 한 가지 노동시간 주 120시간 얘기도 노동시간의 자율화 같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수 진영이 굉장히 큰 담론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마치 부정식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약간 희화화하고 우리 진영에서 다뤄야 하는 굉장히 큰 담론과 화두들을 수준을 떨어뜨리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계신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나 그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뭐 이런 건가요? 지금 그럼요. 설아 변호사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준 높은 우리가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지금의 트렌드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규제 강약 조절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정말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중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기업들 발목 잡는 규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풀어주자라는 식으로 저희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정부 이런 식의 윤희숙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부정식품 이런 식으로 논의가 소비가 되어버리면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규제 완화나 규제 강약 조절을 얘기해야 될 때 예. 또 그럼 뭐 부정식품처럼 뭐 이거 무조건 다 풀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민주당에서 왜곡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주제라면 조금 더 정제되고 준비된 메시지를 내놓으셔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세 분이 강하게 비판했어요. 장희찬 평론가께 짧게 추가 설명할 게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 비판이 사실 별로 아프진 않아요. 아까도 왜냐하면 그 말씀하셨는데요. 이 같은 예. 논란들이 저희에게 꼭 마이너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책 논쟁이나 여러 가지 이 정치 이슈의 중심에 윤석열 예비후보를 서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처음엔 어라 이게 무슨 뜻이지 했다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천안함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국민 선택의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논란, 물론 표현을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가다듬으면 좋겠다. 저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귀 기울여 드려야 되지만 이 같은 논란이나 이 같은 지적이 아주 전국을 깊숙이 찌는 아픈 부분이나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여기서 표현을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으면서 계속해서 정책이나 정치 뉴스의 중심에 서 있으면 되겠다. 그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공방입니다. 뭐 오늘도 아마 정치권에서 얘기 좀 할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요. 이 정도 야권과 관련된 내용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